자, 예상했던 대로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데 지원자는 10대 1 정도로 몰렸는데 거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목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미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답은 의원님이 해주셔야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이제 흘러간 레코드를 자꾸 트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석수 감찰관으로 우병우와 갈등이 생기고 국정농단이 그렇게 비롯됐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 감찰관 없었더라도 최순실의 존재는 드러나기 시작했고 제가 최순실의 존재를 파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이거든요. 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그 뒤에 문체부 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빨리 머릿속에서 거두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뭐랑 바꾸자는 거예요. 공수처 위원을. 그런 정치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공수처 출범을 계속 미루려고 하지? 뭐지 이거는? 누구를 무엇을 보호하려고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최대한 퍼블릭 마인드 갖추셔야 돼요.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거나 뭐 이러면 사실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예. 네. 인사위원회 구성이 공처장, 차장, 처장이 외축한 외부 전문가 1명 이렇게 3명에다가 여야 추천 2명씩 총 7명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추천을 안 해. 그래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를 방해한 게 아니에요. 이따가 그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세월호 특조위도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건도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자신들 패싱했으니까 한번 엿먹어봐. 속 좀 썩어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엿을 많이 먹여가지고. 근데 역사는 흘러가다 보면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역사에 흔쾌히 뭔가를 자기가 숟가락이라도 올릴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발목만 잡고 가는 거야. 그 역사의 기록은 어떻게 남냐면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 진통인 거죠. 그리고 뭐 연속해서 이명박 때 국정원 사찰 관련한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MB 때 전방위적으로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노동계, 문화계 다 사찰을 했거든요. 그게 요즘에 터지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작이다.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나 정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첫 시작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작년 9월 달에 내주면서 그때부터 자기 정보 공개 청구가 시작된 거예요. 내 나라 내 파의 운동이에요. 그 상황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박형준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 봐야죠.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지금 국정원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문건이 재보궐선거 앞두고 폭로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야당은 선거 앞두고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보면 선거 앞두고 이거를 폭로하려고 기획을 했을 때 공작이 되는 거고 그냥 흐름상 이렇게 됐으면 그건 공작이 아닌 거죠. 우선은.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18대 국회의원 사찰 문건에 여야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사찰 문건 자체가 공개되는 걸 반대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여당만 했다면 뭐 그래요. 근데 지금 여야가 다 했다는 거 전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보면 18대 때 여당 지금의 여당은 80여 명밖에 안 돼요. 숫자는 야당이 훨씬 많고 그중에서도 친박 의원들이 그 야당에선 표적 아니었겠습니까? 친이보다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친박 의원들 입장은 뭔지 무지하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그렇죠, 비판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냥 또 여기서 눈치 보고 있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시에 새누리당 등은 해체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였어요.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놈 하나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거 선거용 아니야? 원래 뭐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에 이게 터지는 건 뭐 공작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퍽이나 공작을 했겠습니까? 최근에 박형준 관련해서 KBS가 2018년에 단독 입수했던 공개 국정원 사찰 문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최근 환경단체들이 지금 사찰 자료를 또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2018년 당시에 KBS가 단독 입수했던 박형준 관련한 문건을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맛만 보시려도 될 것 같은데 요거.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된 거 있죠, 이거. 네. 이게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한테 보고했다는 자료예요. 사본 한번 보세요. 2009년 7월 반대단체 8개의 견제 방안으로 4대강 관련한 이런 이야기예요. 불법활동 채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등을 제시하는 한편 찬성단체 3개 강화 방안으로 정부 유관기관과 상시 대화 채널 구축, 홍보활동비 지원 요 이야기를 박형준한테 보고했다는 거야. 국정원이. 다음에 그 5항목에는 2009년 7월달 사회환경종교단체 등 주요 반대 인물 20명을 선정하고 정부 부처 친분 인사를 1대1 전담관으로 지정, 투쟁 계획 사전 파악, 내부 갈등 유도 등 간접 관리 라인을 구축하는 전담반 매칭 방안을 수립해서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공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박형준이. 그러니까 이거를 형식적으로 선거 전에 뭐 이게 왜 문제되냐 하지 말고 내용에 대해서 밝히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형준 후보는 이거 말고도 MB 관련한 여러 발언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해야죠. 예. 민주당이. 예. 그런 자예요. 사실은 어떤 정치적 모사가 굉장히 능한 자로서 그런 사람이 시민들 앞에서 가지고 마치 대단한 무슨 뭐 민주주의나 하는 것처럼 다 자기 찍어달라고 악수하고 하는 행위 자체 친일했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독재에 이렇게 부역했던 핵심이었는데. MB는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이에요. 특히 예. 저도 온라인 쪽으로 이게 저도 당했던 입장으로서 진짜 열받는 게 최근에 반대세의 비밀을 한번 쫙 읽었어요. 주말 동안 연휴 기간에.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MB 시절에 국정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뭐 친북이다 하면 종북으로 막 표현을 한다든지 종북 좌파로 가면서 완전히 그걸 강의를 하고 온라인 인터넷을 도배를 해놨는데, 결국엔 그 뿌리가 지금 뭐 이후에 양지회가 되고 뭐 지금 이제 음모론의 영역으로 가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에 그 잔재들 그대로 남아갖고 지금 게임 사이트, 수능 사이트 다 퍼져갖고 청소년들한테 북한은 무조건 주적이다, 이게 계속 퍼지고 있는 그 장본인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저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안 나왔을 땐 오죽할까. 그러면서 일베동원에서 또 그 절대시계, 그 국정원에서 시계 준다면서 애들 다 부른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 가갖고 시계 받고 넌 애국하는 거야. 그 애국심을 다 이용해갖고 지금 저 집 만들잖아. 맞아요. 뭐 제정신. 국정원이 일베 불러다가 시계 줬던 건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프레임 만들려고 하냐면은 사실상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아마 비공개로 정보위원회에서 뭐 관련한 자료를 오픈할 모양이던데, 정보위원회에 한해서만. 근데 문제는 그런 역사청산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게 왜 지금 새로 나오냐. 국정원은 파일을 어떻게 꺼내냐면요, 키워드별로 꺼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리스트가 쫙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 싶으면은 세월호도 많이 안 나왔던 이유가 다른 키워드로 저장이 돼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어떤 키워드 나랑 관련된 정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도 다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그 직접 와서 관련된 문건을 다 찾아라, 키워드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정원 내부 직원 아니면 그 정확한 관계 문건을 찾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키워드도 아무거나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도 그 직접 해보려다가 결국 국정원에 다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근데 박지원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보위에서 정보위 상임위원 3분의 2가
공개하라고 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위의 여권이 3분의 2가 되냐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3분의 2가 될 것 같은데요. 정보위원회 3분의 2가 맞아요. 딱 3분의 2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이 결심하면 내용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선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불행한 행위라고 봐요, 역사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도 무슨 형벌을 받았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글쩍 퉁치면서 넘어가 버리면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부산 시민들이 그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살짝 또 이명박하고는 관계없는 듯이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세탁한 다음에 마치 부산 시민들이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잘해줄 것 같은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는 과정에 어떤 것도 처벌을 받지 않아.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썰전에서 키워준 거죠. 네. 사실 이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유시민과 박형준이 1대1 됩니까? 그런데 썰전에서 뭐 그렇게 키워줘서 대중적 이미지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썰전에서 박형준 님이 얘기하신 거 전부 다 리서치해서 지금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고백할 게 있는데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MB처럼 BBK 다스 기업도 소유하시고 거짓말하시고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과 관련한 기업의 소송비를 삼성에 대납시키고 이랬으면 저는 제가 친노라는 이름으로 정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사진이 이명박 옆에 나경원과 박형준 사진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안철수는 사실 피해자죠. MB 아바타라는 말에. MB 아바타는 나경원과 박형준이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박형준이 썰전 나와서 최근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썰전 나와가지고 BBK는 김경준 건데 MB가 모함당한 사건이었다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평가가 제대로 안 되거나 사법 처리를 받지 않으니까 나경원 기억나십니까? 주 없음 그 유명한 광운대 동영상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장에 나와가지고 또 옷을 갈아입고 또 가면을 쓰고 국민들한테 다가온단 말이죠. 사실상의 범죄자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저 약간 이게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 유시민 이사장님이 진짜 파괴력이 되게 크구나 한 걸 그러니까 저희는 알지만 저쪽에서는 맨날 막 뭐 깎아내리잖아요. 근데 저기도 되게 타격 많이 받는 걸 느낀 게 박형준 씨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박형준이 썰전에서 발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너무 무서운 존재인 거고 그런 유시민을 마치 박형준이 이렇게 말로 살짝 새치어 갔다가 하니까 너무 통쾌하다 이런 반응은 아 저기에도 역시 유시민 장관이 너무 무서운 존재구나. 그러니까 유시민 잘못했어요. 무슨 박형준을 이렇게 키워줘.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상대방 싫다고 얘기하는데 싫다고 했어야지. 유시민 장관 잘못했어요. 뭐 예.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정말. 자, 일단 그 이야기 국정원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